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맷 게이츠, 트럼프 그리고 상원의 복잡한 인준 싸움, 그리고 과학이 어떻게 미국의 신뢰를 잃고 회의론자들에게 건강 정책을 넘겨줬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 또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의 최신 기사를 바탕으로 미국 정치의 뜨거운 이슈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슈의 중심에는 맷 게이츠와 도널드 트럼프가 있습니다. 게이츠는 법무장관 후보로 지명되었지만 과거의 논란과 현재의 상황으로 인해 상원 인준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과연 트럼프와 게이츠는 이 복잡한 상황을 어떻게 돌파하려고 할까요? 지금부터 논리적이고 간결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맷 게이츠는 과거 성적 부정행위와 마약 혐의로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특히 하원윤리위원회는 그가 2017년 17세 소녀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으며 성관계 대가를 지급했다는 증언을 받았습니다. 법무부는 과거에 이 사건을 조사했지만 형사기소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게이츠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성인이 된 이후 미성년자와 관계를 가진 적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상원의 많은 공화당 의원들은 여전히 게이츠의 과거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게이츠를 법무장관으로 임명하려 하지만 상원에서 과반수의 지지를 얻는 것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내년에는 공화당이 53석, 민주당이 47석을 차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공화당 내부에서도 게이츠를 지지하지 않는 의원들이 존재합니다. 민주당은 게이츠 지명에 대해 강력히 반대할 것으로 보이며 공화당이 3표 이상 이르면 지명안은 통과되지 못합니다. 트럼프는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직접 공화당 상원의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로비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트럼프의 측근인 일론 머스크도 공개적으로 게이츠를 지지하며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게이츠의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공화당 의원들은 하원윤리위원회의 보고서 공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게이츠에 대한 다양한 증언과 증거가 담겨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보고서가 공개되면 공정성과 기밀 유지를 이유로 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화당 상원의원 척 그레슬리는 보고서가 공개되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인준 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지만 다른 의원들은 비공개 열람을 선호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는 자신의 정부를 신속히 구성하기 위해 상원의 절차를 우회하려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은 공화당 내부에서조차 강한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공화당 상원의원 마이크 라운지 우리 헌법적 역할을 포기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 조니 에른스트 모든 후보자는 공정하게 심사받아야 한다. 이처럼 공화당 내에서도 트럼프의 접근 방식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게이츠는 상원사법위원회 의원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자신에 대한 공정한 기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게이츠는 청문회를 열고 모든 주장에 답변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상원의원들은 게이츠가 설득력을 가지려면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맷 게이츠와 트럼프가 직면한 인준 싸움의 복잡한 상황을 살펴보았습니다. 과연 게이츠는 상원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트럼프는 자신의 지명자를 성공적으로 임명할 수 있을까요? 앞으로도 이슈는 미국 정치에서 중요한 논란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를 바탕으로 팬데믹 이후 미국 사회에서 과학과 공중보건에 대한 신뢰가 왜 흔들리고 있는지, 그리고 그 결과로 떠오른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의 이야기를 다뤄보겠습니다. 이 주제는 단순히 미국의 문제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 공중보건과 과학의 신뢰를 생각해볼 기회를 제공합니다. 팬데믹은 전 세계적으로 많은 변화를 가져왔지만 미국에서는 과학과 공중보건에 대한 신뢰가 크게 흔들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팬데믹 당시의 제한조치 마스크 착용, 백신 의무화, 학교와 기업의 폐쇄 등이 국민들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부와 과학자들이 지나치게 간섭한다고 느꼈고 이로 인해 불신이 쌓였습니다. 퓨 리서치 센터 조사에 따르면 2019년 13%였던 과학자들에 대한 불신 비율이 2023년에는 27%로 급증했습니다. 이러한 불신은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같은 인물에게 힘을 실어주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는 과거 주변 인물로 여겨졌지만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로 떠올랐습니다. 그는 백신 회의론자들과 전통적인 의학을 불신하는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의 주요 주장 초과 공식품과 살충제 등이 건강을 위협한다는 주장, 백신과 의약품의 부작용을 강조하며 현재의 의료 시스템이 질병의 원인을 해결하지 못한다고 비판? 그의 이러한 메시지는 팬데믹 제한에 분노한 사람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며 인기를 끌었습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공중보건 당국은 질병 예방에만 초점을 맞췄지만 이에 따른 사회적, 경제적 영향을 간과했습니다. 미국 국립보건원전 소장 프랜시스 콜린스는 팬데믹 대응이 지역 사회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예를 들어 대도시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바이러스 피해가 적었던 지역에서도 동일한 제한 조치가 적용되었습니다. 학교와 기업의 장기 폐쇄는 경제적 손실과 아이들의 학습 공백을 초래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많은 사람들에게 과학이 현실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인식을 심어줬습니다. 케네디는 팬데믹 동안
자신이 옳았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그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백신과 약물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경계, 음식, 물, 약물의 품질과 안전성 문제를 지적, 미국의 만성질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현재의 의료 시스템을 비판. 그의 주장 중 일부는 과학적으로 타당하지만 많은 과학자들은 그가 입증되지 않은 주장도 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예를 들어 백신이 자폐증을 유발한다는 주장은 반박되었습니다. 초가공식품의 위험성은 인정되지만 식품 첨가물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추가 연구가 필요합니다. 미국의 공중보건당국은 케네디의 부상과 대중의 불신을 마주하며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변화하는 커뮤니케이션 전략. 예전에는 백신은 안전하다고 강조했다면 이제는 이 점이 위험보다 크다고 말하며 정보를 더 투명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대중과 소통할 때 겸손과 공감을 강조하며 강압적인 메시지 대신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케네디가 보건복지부를 이끌게 된다면 공중보건 정책은 큰 변화를 맞을 수 있습니다. 백신 회의론자들이 정책 결정에 참여할 가능성, 초과 공식품과 환경 오염에 대한 새로운 규제 강화. 하지만 과학자들과 의료계는 이로 인해 공중보건의 근본적인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팬데믹 이후 미국 사회에서 과학과 공중보건이 어떻게 신뢰를 잃었는지, 그리고 이로 인해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가 어떻게 떠오르게 되었는지 살펴봤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과학과 대중이 어떻게 더 나은 관계를 맺을 수 있을지 고민하게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고맙습니다.